오늘 오후 워싱턴 국회의사당 밖에서 차량 한 대가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경찰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한인 고교생이 같은 반 백인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학교 측은 맞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오히려 한인 학생을 정학 처분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오늘 한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뉴욕에서 13선을 한 민주당의 유력 흑인 정치인 그레고리 믹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어제 맨하튼 한인타운에서 증오범죄를 규탄했습니다.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발병이 전주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일자리 투자 부양책에 공화당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9,029명, 사망자는 955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9,070명, 사망자는 76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5,606명, 사망자는 30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488명, 사망자는 4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밖에서 차량 한 대가 바리케이드를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당 경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운전자는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후 워싱턴 국회의사당 밖에서 차량 한 대가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경찰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당한 경찰 한 명은 중태에 빠졌고 운전자는 경찰의 총에 맞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충돌 및 총격이 일어났을 때 의회는 휴회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자 의사당을 폐쇄했고 직원들에게 의사당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날 사건은 지난 1월 6일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해 투표를 하고 있을 때 무장 폭도들이 의사당을 습격 점거한 지 거의 석 달 만입니다. 익명의 경찰은 AP통신에 누군가가 의사당 경찰 2명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았고 용의자는 총에 맞은 채 체포됐으며 적어도 경찰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막 백악관을 떠나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한인 고교생이 같은 반 백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피해 한인 학생의 부모가 항의하자 맞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오히려 한인 학생을 정학 처분하는 등 인종차별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오늘 한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인 사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위치한 고등학교 더 위틀리 스쿨 10학년에 재학 중인 한인 고교생 브라이언 송군이 지난 2월 백인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송군은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며칠 전 송군이 가해 백인 학생이 전자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알고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죽는 것도 자유라는 말을 한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심지어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행 사건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폭행 사건 며칠 후 학교장은 송군을 불러 송군을 폭행한 백인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냐고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송군은 당연히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은 송군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송군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비로 거짓말 탐지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베이사이드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송군의 아버지는 오늘 회견에서 학교 관계자들과의 컨퍼런스에서 충격적인 말까지 들었다며 폭력과 차별을 방조하는 학교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부교장이라는 사람이 그때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릴 때는 이유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선생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 폭력을 갖다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도 안 되고. 송군의 아버지는 최근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이 같은 잘못된 학교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김동민 변호사는 한의사회 관심을 당부한다며 학교 측이 진실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법에 의거해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회와 법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 분들이 교육을 기정의사 선생님들이 나서줘야 간단하게 피켓이라도 해주셔야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학교에 빨리 해답을 달라. 이거는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그냥 디나이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송군은 GPA가 3.9로 뛰어난 성적은 물론 평소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해왔지만 현재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등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13선을 한 민주당의 유력 흑인 정치인 그레고리 맥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어제 맨하튼 한인타운에서 증오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스워지 연방 하원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레고리 맥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어제 오후 맨하튼 코리아타운에서 열린 아시안 증오범죄 반대 집회에서 자신처럼 생긴 사람이 아시아인이나 백인을 상대로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미국은 특정 인종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사는 집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뉴욕을 지역구로 둔 척 슈머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도 증오범죄 규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아시아계를 포함한 어떤 소수 집단에 대해서도 증오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스워지 연방 하원 의원과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 등 뉴욕의 정계 인사들도 이날 코리아타운에서 한 목소리로 증오범죄 근절을 주장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가수 한대수 씨 등 한인과 현지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과 뉴욕의 민주당 중진 캐럴린 멀로니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주사 횟수가 하루 평균 300만 회에 육박했습니다.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주사를 맞은 사람 수는 1억 명대에 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335만 8천 회의 백신 주사가 접종됐습니다. 하루 주사 횟수의 일주일 평균치는 290만 3천 건으로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어제까지 실행된 총 주사 횟수는 1억 5,365만 회로 이날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주사 횟수 6억 1,703만 회의 25%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 세계 누적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23.4%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추세로 백신 주사가 진행되면 7월 2일에는 미국의 18세 이상 모든 성인이 최소한 한 차례는 백신 주사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은 주사 횟수 목표치를 상향하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예전 같은 축하 파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모든 성인이 한 번 이상 맞을 경우 총 인구 대비 실시율은 78%로 4월 1일 기록된 29.2%의 2배 반을 넘습니다. 어제까지 접종된 1억 5천만 회의 주사는 미국 전 인구의 29%인 9,957만 명에게 접종됐습니다. 이 가운데 5,915만 명, 59.4%가 화이자 및 모더나의 두 차례 주사나 얀센의 한 번 주사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7,800만, 7,100만 회를 넘는 데 비해 얀센은 340만 회에 그쳤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는 모두 2억 500만 회의 백신 주사 분량이 실제 배포됐습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달 중으로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이달 중으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사용할지를 묻는 말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사용 승인을 내린다고 해도 미국은 그 백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체적인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최근 3만여 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끝냈고 지난 25일 유증상 감염을 막는 데 76%의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미국은 다른 여러 백신 제조사와 공급 계약을 충분히 맺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공급받지 않아도 모든 인구를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물량이 있다며 계약 물량은 이번 가을에 추가 접종을 하기에도 충분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접종 현황과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모더나의 공급 물량을 고려할 때 추가로 계약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추가 접종까지 충당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발병이 전주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급증하면서 새로운 확산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7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었다며 전주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10주 동안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는 꾸준히 감소했는데 최근 들어 7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계에서 3월 26일 기준 7일 평균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7천여 건으로 전주에 비해 6.7%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4월 19일까지 성인 최소 90%의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하고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는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7일 평균 확진 사례가 늘면서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의 새 국면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기존 백신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꾸준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어제 기준 미국에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2,505명에 달해 일주일 전인 3월 25일 8,337명에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감염자는 266명에서 323명,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는 79명에서 22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더히일은 미국이 불안정한 상황을 맞았다며 특히 재개방과 변이 바이러스의 부상을 고려하고 단기적으로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중대한 위험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일자리 투자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켄터키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미국 일자리 계획은 우리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8년 동안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택 공급,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반도체 산업 지원 등에 2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낮춘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도 대폭 늘려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미국의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 추진의 모든 단계마다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세금도 부과하고 싶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냐며 기꺼이 그 제안을 듣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상원 구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률입니다. 통상적인 의회 절차로 가결하려면 민주당 전원 찬성을 전제로 공화당에서 1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CNBC는 매코널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예산 조정권을 발동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행사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 민주당 뜻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부 실업수당에 대한 연방소득세 면제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1,200달러까지의 실업수당에 소득세 면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소득세의 경우는 지난달 11일 서명된 미국 구조법에 따라 조정 총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부부 공동 납세자는 실업수당이 2만 400달러까지, 개인 납세자는 1,200달러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제 짐 테드스코 뉴욕주 상원의원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업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뉴욕주도 연방과 동일하게 실업수당에 대해 비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만 약 46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은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수당 만 $200까지 면세조항에 따라 조정된 연방소득세는 수정신고 없이 자동으로 오는 5월부터 환급됩니다. 국세청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구조법에 의한 실업수당 면세 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세금 신고를 한 환급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수정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환급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스치프가 한 래퍼와의 공동작업으로 이른바 사탄 운동화를 판매했습니다. 나이키 로고가 있는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담고 사탄이 천국에서 떨어졌다는 성경 문구를 적은 겁니다. 나이키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판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나이키는 최근 스트릿웨어 업체인 미스치프가 래퍼 릴 나스 X와의 공동작업으로 나이키 에어맥스 97S를 변경한 커스텀 운동화를 내놓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릭 코미티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운동화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나이키가 제출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사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탄을 주제로 제작한 운동화는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이뤄졌고 나이키의 고유 로고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에게서 뽑은 피 한 방울을 운동화 깔창 부분에 넣고 사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졌다는 루카복음의 성경 문구도 인쇄해 넣었습니다. 이 운동화는 또 기독교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666켤레만 제작해 논란이 일었지만 한 켤레당 가격이 $1,018로 고가에 팔렸습니다. 원래는 릴 나스 X가 운동화를 살 수 있는 666명을 선정하려 했지만 나이키가 소송에 이기면서 이 계획은 유보됐습니다. 한편 미스치프는 성명에서 운동화는 이미 다 판매됐고 더 생산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은 불필요하다며 나이키, 재판부 측과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와 희생자들은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이 2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 남성이 상가 건물 안쪽 입구를 봉쇄한 뒤 갑자기 창문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건물 통로와 마당 등에서 총을 맞고 숨진 4명을 발견했습니다. 사망자 중엔 9살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And it appears that a little boy died in his mother's arms as she was trying to save him during this horrific massacre. 총격범은 44살 아미나답 곤잘레스로 희생자들과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총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용의자에겐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 preliminary motive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a business and personal relationship, which existed between the suspect and all of the victims. It appears all of the adults were connected either by business or a personal relationship, and this was not a random act of violence. 미국에서 지난 2주 사이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은 이번이 벌써 21번째입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선 지난 1997년 이후 24년 만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총격 사건이기도 합니다. 끊이지 않는 총격 사건에 전국에선 허술한 총기 규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To ban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and remove liability protections for gun manufacturers. The president, there is an ongoing review of executive actions and something that he is certainly personally committed to. 총기 규제 여론은 다시 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오는 6월쯤이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앞으로 매주 57만여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으면 16세 이상 주민 가운데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12주 안에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는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을 통해 오는 6월쯤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전체 주민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은 45%에 달합니다. 한편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공중보건 위험 등급에서 기존보다 완화된 오렌지 단계로 진입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추가 경제 재개방은 오는 5일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라고 했다가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고 일본해로 바꾼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알리는 영문 자료와 영상 등을 함께 보내고 특히 미국의 AP 시험의 세계사 교재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기 시작했고 2019년 뉴욕주 교육국이 일선 학교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언급하는 것을 권고한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뉴욕주는 어제부터 타주에서 뉴욕주로 들어오는 주민이나 여행객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방역수칙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은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가격리를 권고한다고 밝히고 코로나19 여행자 양식은 여전히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자가격리 해제 조치는 미국 내 여행자에 한하며 한국 등 해외 여행자의 경우 자가격리 의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식품의약국이 처방전 없이 체인 약국과 식료품점에서 살 수 있는 신속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승인했습니다. FDA가 허가한 연속검사로 불리는 코로나19 진단키트는 3가지 종류며 이 중 에보세, 바이넥스나우와 퀴델의 퀵뷰는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벡턴, 디킨슨앤컴퍼니가 개발한 베리턴은 개인 병원, 학교, 요양원 같은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이 어제 워싱턴 DC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 예정이었던 워싱턴 내셔널스와 뉴욕 매치의 정규리그 개막전을 연기했습니다. 워싱턴 구단은 전날 선수 1명이 코로나19 검사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역학조사에서 선수 4명과 구단 직원 1명 등 5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MLB 사무국은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두 팀 간의 어제와 오늘 게임을 취소하고 내일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